자,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우리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알고 계시죠? 이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자, 우리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은 여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들어가시면 자,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내리시면 기출문제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기출문제 다운로드 여기에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제 카페 있죠? 카페 가입돼 있으신 분은 로그인 안 해도 전산회계 1급 기출 문제에 92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있는 게 92회 시험 볼 때에 이게 아침 9시에 본 거, 10시인가? 뭐 그때 오전에 본 거고 이게 오후 3시 우리 3교시에 봤다는 거 있죠? 거기 두 개가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92회에 회계 1급 있는 거 있죠? 지금 여기 92회 전산회계 1급 이거 다운 받으셔도 되고 자, 들어가셔서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아래 첨부 파일 있죠? 이거 받으셔도 되고 카페에서 받으시는 분은 위에 92회 전산회계 1급 이걸 화살표 눌러서 다운 받으셔서 일단 압축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얘를 다운 받으면 이제 뭐 크롬이든 익스플로러든 다운 받았을 때 이렇게 압축 풀기가 있죠. 여기까지 일단 만드시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꼭 하셔야 될 게 압축 풀기가 있죠. 여기 압축 풀기에서 압축을 푸셔야 돼요.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압축이 풀려야 돼요. 폴더에. 자, 지금 K랩 프로그램이 열려 있으신 분은 K랩 프로그램 닫으시고 자, 여기에 3교시라고 적혀 있는 곳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3교시라고 있는 곳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고 자, 시험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USB 메모리를 먼저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USB 메모리를 받아서 컴퓨터에 꽂으면 지금 이런 빨간색 파일이 뜰 거예요. 빨간색 파일이. 그러면 이 빨간색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수험 번호를 쓰게 되고 지금 이 수험 번호는 우리 시험 때는 당연히 본인 수험 번호를 쓰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 연습용에서는 지금 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분은 90위에 설치는 이렇게라고 적혀있는 한글 파일이 있죠. 여기를 열면 화면 아래쪽에 전산회계 1급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가 적혀 있죠. 이거 보셔도 되고 이것 때문에 귀찮을까봐 여기에 적어둔 거예요. 카페 다운받으신 분이나 열려 있으신 분은 이 번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211111 본인 이름 쓰시고 설치라고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시험 때도 이런 창으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되도록 해서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문제지에 A 유형, B 유형이 있어요. A 유형, B 유형의 차이는 뭐냐면 실기는 똑같고 이론 문제의 순서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 문제의 순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점 기계가 돌 때 번호 순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A형, B형 문제지에 오른쪽 위에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린 프린터 보시면 92회가 제일 위에 있죠. 지금 거기에 A형, B형이라고 적혀 있는 위치 보이시나요? 거기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이 A형이다, B형이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 선택을 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시험 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단체 접수하신 분들은 이 건물에서 시험 볼 거예요. 이 건물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3교시로 해놨기 때문에 3시예요. 그럼 3시면 몇 시까지 와야 되냐면 2시 반까지 늦어도 와야 돼요. 3시까지 와도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근데 2시 40분 전에 USB 메모리를 나눠주고 설치하고 문제지 나눠주고 감독관 확인 번호 직전까지만 만들어 놓고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 3시 땡 하면 감독관 확인 번호를 알려주는데 그때 오는 사람은 시험 시작한 시간에 설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만 시간을 날리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오시는데 시험 오는 날 제가 이 건물의 교실 여기 지금 이 교실 쓸 수 있으면 쓰거나 아니면 올라오는 오르막길에 있는 건물 비워놓고 공부하시다 가실 수 있게 해둘 거니까 뭐 집에서 공부 안 되면 미리 학원 오셔가지고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수업 종강하기 전에 어느 교실 시험 보는 날 자습실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그날에 와가지고 여기서 시험 보시면 되는데 앉을 때에 코로나 때문에 한 줄 한 줄 떨어져서 앉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칸막이도 없고 다 따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대놓고 제가 대학생 사는 거 보라 그랬었어요. 잘 보였거든. 정말 전날 꿈자리만 안 좋지 않은 이상 앞자리만 안 앉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모니터 3개를 보면서 내 끝까지 해서 양쪽 가고 틈새 잘 보이는 방향으로 보면서 시험 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얘 생기고 한 자리 건너서 앉아서 정말 나 혼자 시험 봐요. 이 상황에서 옆자리에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시험 보는데 두 사람 거 볼 수가 없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정말 자기 혼자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되는 조금 안 좋아요. 그죠? 자, 그럼 감독관 확인 번호도 우리 방금 설치는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죠. 1356 그러면 A형 눌러서 1356이라고 해서 로그인 하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지금 메뉴 보시면 우리가 연습하던 거하고 메뉴 차이가 있나요? 똑같죠?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아래쪽에 버튼이 2개가 있죠. 버튼 2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자, 우리 이론 문제 있는 것들 클릭하시면 문제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갈 거예요. USB 메모리만 제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USB 메모리에 다 저장이 될 건데 이론 문제 답안 번호를 이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이다라고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그럼 우리 조회 문제 연습했었죠? 조회 문제 답도 아래쪽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회 문제 답도. 그럼 얘 하고 나서 답안 저장 USB로 저장이 있죠. 이거는 수시로 눌러도 돼요. 100번 눌러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글 문서나 엑셀 문서처럼 마지막 저장 버튼 눌렀던 모습이 최종 제출 우리 보는 모습이죠. 그 마지막 저장 버튼 모습이 저장이니까 찝찝하신 분들은 자주 누르시되 자, 우리 학원 말고 자기 집 근처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근데 거의 대다수가 학교에서 볼 건데 만약에 직업 전문 학교에서 본다. 그러면 무조건 얘 누르세요. 직업 전문 학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학교가 아니고 영세한 학교가 거의 90%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이 돼요, 자주. 근데 컴퓨터가 다운되면 다른 거 해주는 게 아니라 자리만 옮겨줘요. 그럼 자리만 옮겨주기 때문에 내가 저장 안 해놓으면 깨끗한 거에 새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저장 버튼 누르는 습관 들이는 게 좋고 근데 저희 학원에서 아직 컴퓨터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지만 그래도 찝찝하게 한 번씩 누르시는데 학교에 가신 분은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컴퓨터실 컴퓨터가 어땠는지 생각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근데 요즘 대학교는 좋은 데는 엄청 좋아요. 그죠? 돈 많은 학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자, 그래서 자, 이 버튼은 언제든지 눌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같이 좀 보면, 자, 우리 제일 처음 시작은 이론 문제부터 나와 있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절대 이론부터 푸시면 안 돼요. 자, 시험 문제를 이론부터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못하면 3, 40분을 이론 문제만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이론 문제는 시간이 얼마 흘러가는지를 내가 가늠할 수가 없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기는 주관식이고 이론은 객관식이에요. 그럼 주관식부터 빨리 하고 시간 없으면 얘는 찍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건 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이번 회차에 2번 찍은 사람만 답 3개 맞고 나머지는 다 한 번으로 찍으면 4개 맞았어요. 답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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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일반적으로 문제를 잘못 낸 회차를 제외하고는 답수가 균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우스갯소리 좀 이야기했지만 이번 회차에 내가 답을 몰라서 2번 찍은 사람은 3개 맞고 전부 다 1번, 3번, 4번 찍은 사람은 4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확률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겠는 것만 찍고 모르겠는 거 답수 제일 작은데, 예를 들어 내가 3개 알겠어. 그럼 한 칸 비었죠. 그 칸에다 기둥 세우면 7개가 75% 확률로 맞는 거예요. 그게 낫지 내가 확실히 알겠는 게 3, 4개인데 나중에 문제 채점 했더니 3, 4개가 맞는 애는 정말 다 피해 다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항상 회계 1급 때는 자기 자신을 많이 믿어요. 그랬다 나중에 세무 2급 때는 스스로가 결정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1급 때는 제가 일단 한번 겪어보시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풀었는데 막 8개, 10개, 12개 맞으시는 분은 제가 말한 거 하면 안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안만 풀어도 막 5개 맞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방금 제 방법이 좀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건 뒤에 하시고 먼저 실기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실기부터 할 건데 첫 번째 네오박스 1번 있죠? 문제 1번. 문제 1번. 자, 이거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문제 1번은 여기 기초정보관리하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0점이. 이 밖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하고 여기에서만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오박스 1번 문제 1번의 시점짜리에는. 자, 그럼 이제 얘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1번. 신규 거래처인 현령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자, 유형은 동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종목, 사업장 소재지,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그럼 코드가 3425죠. 자,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제일 아래에 코드 번호 3425번. 자, 그리고 거래처는 현령 상사. 3번 동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부현령, 업태 제조고,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주소는 재봉로. 아이고야, 이거야 왜 신주소가 아니네. 그러면 그냥 쓸게요. 자, 얘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봉로 10. 단순한 거래처 등록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3점 획득한 거고, 자,
자, 다음 두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등록하시오. 자, 계정 과목 833번 광고 선전비에 현금 적요 9번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을 만들란 이야기네요. 자, 그럼 먼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서 여기에 자, 코드 번호를 알려주면 그냥 코드 번호를 바로 치는 거예요. 833. 그럼 그 위치로 날아가죠. 833이라 치면 광고 선전비로 바로 날아갔고, 그럼 여기에서 현금 적요 9번, 그럼 현금 적요 여기에 지금 광고 선전비에 현금 적요에 여기 빈칸에다가 9번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여기에 9번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자, 하셨죠? 자, 다음 3번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자, 지금 복리후생비 500번대인데 자, 얘 325로 잘못 적혀 있나 봐요. 올바른 건 230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지금 수정하고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타고 쭉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정기분 원가 명세서로 가서 자, 여기에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찾으셨으면 여기로 올라가고, 아니면 아래 빈칸에 복리후생비라고 치면 그 위치로 올라가죠. 그럼 320이 잘못된 거고 올바른 금액은 230만 원이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억 5천만 원으로 바뀌죠. 그럼 이 금액을 여러분 문제지에 적어 놓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여기에 자, 우리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 있죠? 제품 매출 원가. 자, 이걸 클릭하시고 제품 매출 원가 여기 금액을 클릭하시고 여기 금액. 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방금 적어왔던 5억 5천만 원으로 수정하고, 방금 우리 적어왔던 금액으로 수정하고, 자, 이거 수정하시고 확인 누르고, 그럼 아래 10번에 단기순이익이 바뀌었죠. 아래 단기순이익이 8,800만 원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럼 이 8,800만 원을 적어두고, 그리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단기 순이익이 블록이 눌러서 방금 적어왔던 8,800으로 되게 여기 블록이를 눌러서 여기가 단기 순이익이 8,800만 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럼 이제 1억 2,500만 원을 적어야 되겠죠. 이 1억 2,500만 원을 적고,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을 1억 2,500만 원이라고 써서 여기에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 정확하게 잘하신 거예요.
여기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 알겠나요? 자, 제가 전에 이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원리 순서 위치 숙지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첫 시작할 때부터 지금 우리는 4점이 맞다 안 맞다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분계를 먼저 하고 한 번에 입력을 합시다. 분계를 먼저 하고 한 번에. 자, 그럼 분계를 가지고 보면, 잠시만요. 그쵸, 되려나? 자, 먼저 7월 30일 날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국민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7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하였다. 자, 그럼 이 글자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 게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하였다라고 보이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을 쓰고 금액 1,000만 원이 대변에 갈 거고, 그죠?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이제 확정급여형이라고 적혀 있네요. 확정급여형 상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하셨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8월 28일 부영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300만 원이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 그럼 일단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을 못 받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단기 대여금을 그리고 부영 상사를 지워주고 금액은 500만 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손을 당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300만 원 있다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줬죠. 그럼 항상 데이터보다는 문제의 지시문이 우선이에요. 그럼 300만 원 있으면 대손 충당금 그리고 단기 대여금의 짝지, 단기 대여금 짝지로 300만 원을 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200만 원은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되죠? 얘는 네? 아래 문제 말고 자, 그럼 얘는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였다면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미면 대손상각비라고 할 건데 얘는 기타 채권이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야 되죠. 지금 현재 2년째 계속 얘네들만 좋아하고 있어요. 미수금과 단기 대여금. 그래서 일단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참 좋아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주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자, 또 봅시다. (10월 1일) 주식회사 한섬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고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채의 현재 가치는 18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죠.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자, 일단 우리는
20만 원 현금으로 사고 현재 공정 가치가 18만 원이면 단기 매매 증권. 그럼 대변에 일단 현금으로 20만 원 지급했다라는 거 알겠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단기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치, 현재 가치인 이 금액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18만 원짜리를 20만 원 주고 샀으면 차이 나는 이 22만 원을 우리는 자동차 샀기 때문에 손해본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가격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에서 우리가 하던 거였죠. 자, 다음 10월 7일 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ABC 상사에 수출한 제품 매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다. 관련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선적일이 9월 23일이고 도착일자가 9월 28일이고 그리고 10월 7일이 지금 돈 들어온 날인 거죠.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은 3만 달러인데, 자, 우리는 선적일이 공급식이죠. 그래서 이날 환율로 해서 장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는 우리가 딴짓 한 게 없어요. 오늘 10월 7일 날 오늘 환율로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9월 23일이면 사실 시험 때 매입 매출 전표에 9월 23일이라고 쓰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항상 알리바이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문제에서 수천적일자 9월 23일 날 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9월 23일 매입 매출 전표에 선적일 날 16수출로 해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외상 매출금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시는 분은 3,000달러에 1,200원 360만 원이죠. 그럼 이걸 지금 이제 회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하면, 자, 지금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 이 회수한 건데 ABC 상사 거. 그럼 장부에는 360만 원 적혀 있던 거고 오늘은 환율이 1,400원이어서 우리는 420만 원이 들어오게 된 거죠. 오늘 환율로 3, 4, 12. 그죠? 그럼 우리는 360 들어온다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 적혀 있는데 420만 원 들어왔으니까 차이 나는 60만 원만큼, 자, 우리는 외환 차익이에요?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외환 차익이죠. 환산은 기말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다음 5번. (10월 2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사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로 가정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함. 자, 이번에 보통예금 계좌에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럼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고 대변에 돈 들어온 이유가 이자 수익이다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자 수익인데, 자,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쓰라 그랬어요. 이자가 50만 원인데 이자 50만 원 중에 15.4%. 자, 보면
자, 50만 원에 곱하기 15.4%를 하면 우리는 7만 7천 원이 되죠. 그죠? 그럼 7만 7천 원이 원천징수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뺀 나머지 42만 3천 원만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원천징수 당한 거고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려면 계정가면 뭐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죠. 선납세금이다라고 처리하라 그랬죠. 다음 6월 1일 11월 1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지금 우리는 카드로 거래처 임원,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이니까 800번대의 접대비가 되죠. 자, 그러면 차변에는 접대비 800번대로 금액 보니까 17만 1,000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대변에는 카드 긁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다. 그리고 카드사는 BC카드 17만 1,00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6개 분계가 끝났으면 자, 이 분계를 보면서 일반 전표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자, 먼저 입력할게요. 자, 이제 우리 문제지를 보고 자, 매일 매출 전표가 있죠. 그럼 매일 매출 전표 문제는 먼저 자, 여러분들이 매일 매출 전표를 열어서 첫 번째 문제의 날짜가
9월 30일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거를 9월 30일이라고 열면 우리 아래에 부가세 유형이라고 해서 보이죠? 자, 그럼 이 유형을 보고 번호를 바로 먼저 과세 유형부터 찾아놓고 입력을 먼저 할게요. 그래야 우리 문제에서 과세 유형 실수할 수 있도록 넣어둔 함정에 안 빠지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9월 30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라고 적혀 있죠. 찾으셨나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라고 적혀 있죠. 혹은 우리 회사가 호수패션이죠. 우리 회사 이름이. 그리고 공급자에 우리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세 유형이, 자, 여러분 여기다 글자 써지죠. 저는 지금 안 써져서 근데 과세 유형을 11번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이게 11번이라고 써두면 되겠죠. 시험마다 날짜 아래에 칸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냥 11번이라고 써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두 번째 10월 28일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라고 보이죠.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용지 봐야 되는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러면 불공제 사유인 거죠. 그래서 얘는 54번 불공이네요. 54번 얘는 과세였고, 자 54번 불공 과세 유형은 다음 10월 11월 5일날 자, 증빙을 보면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 그걸 받았으니까 53번 매입 면세가 되겠죠. 그죠?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53번 매입 면세. 11월 10일 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면 이번엔 현금 영수증의 과세 거래 22번 현금 과세가 되죠. 현금 영수증에 발행한 거니까 매출이고 22번 현금 과세가 되고, 다음 12월 10일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이네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네요.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다음 12월 15일 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부산세관 뭐 이렇게 나오면 55번 수입, 55번 수입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과세 유형은 다 잡았죠. 그럼 과세 유형을 먼저 다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거래 내용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할 거예요. 자, 첫 번째 9월 30일은 영광패션의 제품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대금 수령은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그럼 먼저 자 바로 매입 매출 전표로 좀 갈게요. 유형이 11번 이거는 정해진 거고, 의류 수량 1000개 단가 5만원. 그렇죠. 공급받는 자는 영광패션.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전자이어 분계는 혼합. 우리가 판 거는 제품 매출 맞고, 자 우리 대금은 지금 세금 계산서를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
현금하고 어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문제를 보면 보통 예금 받은 게 여기 현금이라 적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항상 확인하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보통 예금 당좌 예금도 현금이라 적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이라서 일반적인 상거래라 받을 어음이라 쓸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이 3천만 원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다 2,5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하셨나요? 하셨죠? 다음. 자, 10월 28일 본사 영업 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주식회사 우주자동차에서 3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자, 이번엔 세금 계산서 받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니까 54번 불공. 우리가 산 건 차량 운반구고 대금 결제는 다음 달 하기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날짜 10월 28일 날 54번 불공. 우리는 자동차를 샀고 금액 3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우주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분계는 혼합. 우리가 산 건 자동차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오늘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분계 들어가 있어야겠죠. 다음 11월 5일 서석 컨설팅에서 영업부 직원들의 회계 업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55만 원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강사료는 11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계산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53번 메인 면세고, 그리고 직원들 교육시킨 거니까 교육훈련비, 그리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그리고 대금 줄 건데 11월 2일날 계약금 주면서 선급금이라고 써뒀겠죠. 선급금 10만 원이고 나머지 45만 원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지금 뭐 계약금에 대해서 계정 과목 생각 안 나시면 시험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11월 2일날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면 11월 2일날 계약금 준 게 무조건 적혀 있어요. 그럼 차변에 선급금 있는 게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서 대변에 선급금을 지울 거예요. 자, 그럼 11월 5일날 우리 53번 메인 면세고, 자, 그리고 우리 회계 업무 향상 교육 금액은 55만 원. 거래처는 서석 컨설팅. 이번에 전자 계산서죠. 그럼 전자이어 분계는 혼합. 자, 우린 직원들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800번대 교육훈련비고, 대변에 우리가 전에 지급했던 선급금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둬야겠네요. 자, 다음
11월 10일 B사업자인 박사원에게 제품을 2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거래처 입력할 것. 자, 그냥 제품 판 거죠. 박사원한테 현금 받고. 그러면 11월 10일 날 22번 현금 과세고 제품이고. 금액 우리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는 공급 대가를 쓰면은 분리될 거고. 그렇죠. 박사원 분계는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 현금이니까 현금이라 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셔도 되죠. 그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다음 12월 12일 생산부문 근로자들의 성탄절 선물로 하나로마트에서 종합 선물 세트를 110만 원에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함. 자, 그럼 이 말은 57번 카드 과세로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산 게 선물 세트인데 생산부 직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500번대의 복리후생비고 카드 쓴 거는 외상한 건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고. 자, 그럼 12월 10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종합 선물 세트를 주고 카드 거래도 공급 대가를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우리는 하나로마트에서 샀고 카드니까 카드사는 하나카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러면 4번 카드라고 쓰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을 거고 그럼 500번대의 복리후생비라고 써도 되겠죠. 혼합이라고 해서 미지급금의 카드사를 써주셔도 되고 꼭 대변의 미지급금, 자 대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사만 꼭 들어와 있으면 돼요. 혼합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계정 과목만 또 나머지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들어와 있으면 되죠. 자, 다음 12월 15일 호주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부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당일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 그럼 부가가치세 얘는 기계장치 수입하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되고 그래서 55 수입이고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돈 준 거예요. 그럼 12월 15일 날 55번 수입이고 아래에 기계장치 5천만 원의 별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부산 세관이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죠. 전자이어 분계는 혼합. 그럼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5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매입 매출 전표까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연결해서 오류 수정, 결산 뭐 이렇게 다 풀게요. 쉬었다 합시다.